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특별한 전북 톡톡톡의 함윤호입니다. 강직하게 법조인의 기계를 잃지 않는 세 분을 가리켜 우리가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분들을 법조 삼성이라고 말하죠. 그 세 분 중에 한 분은 가인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이시고요. 두 번째가 김홍섭 전 서울고등법원장, 그리고 최대교 전 서울고등지검장. 이분들은요, 하나같이 우리 전북특별자치도 출신 분들이십니다. 이분들 못지않게 우리 지역을 대표해서 법조인의 한 분으로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전북지방변호사회 회장을 맡고 있는 김학수 회장인데요. 오늘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회장님을 비롯해서 전북지방변호사회 회원분들, 그러니까 변호사분들이 몇 분 정도나 되시는 거예요? 네, 전라북도 내에는 변호사가 총 315명 정도 있습니다. 315명이면 글쎄 요즘 로스쿨 통해서 배출되는 변호사 숫자들을 비교해 봤을 때 전북에 그렇게 많은 변호사분들이 활동하고 계신 건 아니시군요. 예, 그렇습니다. 연간 한 1,700명 정도가 배출되는데 예. 그중에 전라북도의 털을 잡는 변호사는 대략 한 15명 내외이고, 또 그중 상당수가 어느 정도 경력이 되면 수도권이나 서울 쪽으로 또 빠져나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7명, 10명 정도밖에 남지 않는데, 그걸 보면 그만큼 전라북도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좀 열악한 처지에 있다, 이런 걸 좀 엿볼 수 있습니다. 예. 수도권의 쏠림 현상이 이 법조계에서도 예외가 아닌데 이게 참 글쎄요, 어떤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떠나는 것일까? 사실 이제 서울이나 수도권은 좋게 말하면 기회의 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또 생각을 바꾸어 보면 모든 사람이 다 서울로 가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스갯소리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손은 누가 키우나. 또 지방을 지키면서 그렇죠. 도민들과 함께 호흡하고 예. 지역 발전을 위해서 기여하는 것도 변호사로서 아주 보람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남아 계신 우리 전북지방 변호사회 회원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 93년도에 사법고시 합격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지금 젊어 보이시는데 몇 살 때 합격하신 거예요? 24살 때 합격을 했습니다. 야. 그리고 판사 생활 하셨고, 네. 법무관 하시고, 예. 그리고 전북지방변호사회 변호사로 활동하신 횟수만 해도 꽤 오래되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제가 2000년에 개업했으니까 24년이 지났고 25년째, 예. 예, 흔히 말하는 사반세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사실 변호사분들께는 외람된 말씀이지만 우리가 변호사를 찾을 일이 많지 않으면 그만큼 사건 사고가 없는 삶이 되고 있다는 증거가 될 텐데, 세상의 일이 꼭 그렇지 않습니다. 큰 사건들부터 작은 사건들까지 정말 우리가 법률가의 법조인의 도움 없이는 안 되는 그런 구조에 살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전북지방변호사회 분들에 대한 기대, 신뢰 이런 분들에서 쌓여가는 것 같은데, 회장님이 내가 회장이 되면 이것만큼은 제일 먼저 좀 하고 싶은 일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도민들을 향해서? 저희 변호사회 차원에서 또는 변호사들이 개인적으로라도 그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부분이 없는 건 아닌데, 예. 또 일반 도민들께서는 잘 모르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는 일단은 이렇게 활동하는 영역 자체가 좀 좁았던 부분도 있고, 또 그걸 적극적으로 알리는 노력, 소통하는 노력이 좀 부족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회장이 된 이후에는 외부 단체들, 상공회의소든 최근에 그 TMF 사태 관련해서 협약을 맺은 전북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같은 곳, 이렇게 법적 수요가 있는 곳에 예. 저희들이 함께 연락을 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려고 했습니다. 예. 크게 보면요, 이제 우리 315명의 전북지방 변호사회 회원분들을 위한 권익 향상이 있겠고, 두 번째는 우리 도민들과 함께하는 어떤 법률 자문, 지원, 또 공익적 활동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비용 말씀을 하신 김에 경제통상진흥원의 윤여봉 원장과 우리 전북지방변호사회 김학수 회장님이 협약식도 맺었습니다. TMF로 인한 피해, 우리 지금 도 차원에서도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기업의 현황 속에서 TMF로 인한 그 손실액이 지금 100억을 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잖아요.
법률적 지원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사실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지역 사회를 더 돌아보고 또 전북지방변호사회의 위상을 더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텐데 구체적으로 좀 많은 지원을 좀 하고 계시죠?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제 시작 단계입니다. 네네. 예. 그 지난주에 이제 TMF 사태가 본격화되면서 저도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 경제통상진흥원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오. 전북 지방 변호사회 차원에서 좀 도움을 주면 어떻겠느냐 해서 지난 금요일에 협약을 체결했고 구체적으로는 저희가 20명의 법률 지원 자문단을 구성해서 도와드리기로 했습니다. 네. 그런데 신청을 받고 보니 오늘이니까 이틀이 채 안 된 시점에서 이미 20명을 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그 경제통상진흥원 측과 협의를 해서 네. 그러면 법률 지원 자문단을 일단 30명으로 증원시키자 해가지고 오늘 중으로 30명이 다 찼고요. 예. 예, 또 30명 넘어서 지원하신 분도 있으면 그분들을 일단 예비 인력으로 확보해 두었다가 예. 필요하면 또 더 인원을 투입하는 쪽으로 계획을 주고 있고 그래서 이제 실제 피해를 입은 업체 대표들께서 궁금하신 것들을 물어보시면 저희들이 안내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피해 업체 있죠. 소비자 피해도 있죠. 또 통신 업체 중간에서 또 피해 업체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이 법률 지원을 받고 싶어하는 분들이 계속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제 과거로 보면 우리 김학수 회장님도 변호사회 활동하실 때 새만금 끝물막이 공사 이전에 찬성과 반대가 아주 여론이 정말 분분할 때 잠시 중단됐던 시기에 우리 또 전북지방변호사회가 큰 또 활약을 했습니다. 물론 어느 쪽 입장이 옳고 그름이냐 이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전북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전북지방변호사회가 결정해서 도움을 줬던 그런 옛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당시에도 중심에 서서 활약을 하셨다고요. 예, 제가 개업했을 때가 2000년이니까 예. 3년 반 정도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2003년 7월에 서울행정법원에서 새만금 공사를 잠정 중단하라는 결정을 했습니다. 이게 말이 잠정 중단이지 잘못하면 새만금 사업 자체가 좌초될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제 저도 그때 이제 변호사회 이사회였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회장님과 상의를 해서 우리도 전북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좀 참여하자 이렇게 해서 40여 명의 변호사님들이 무료 변론을 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총괄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2년 6개월간 소송을 진행을 했고 재판은 서울에서 했습니다. 아, 서울을 오고 가셨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20번 넘게 서울을 오갔는데 최종적으로 이제 대법원에서 승소가 되어서 2006년 2월에 그렇죠. 확정이 되었고 네. 바로 몇 달 뒤에 끝물막이 공사가 됐습니다. 예, 그때 뉴스를 전한 사람으로서 기억이 저도 생생합니다. 이렇게 많은 현안들 가운데 전북지방변호사회가 함께하고 있는데 그 활동 중에 하나가요. 법관 평가를 하시더군요. 네. 법관 평가는 변호사들이 왜 하시는 겁니까? 사실 일반인들이 법을 접할 기회는 많지 않은데 예. 막상 법원에 가보면 굉장히 분위기가 딱딱합니다. 그렇죠. 딱딱하기만 하면 괜찮은데 판사님한테 혼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 재판하신 분들이 나름대로는 자기 영역에서는 인정받던 분들인데 그렇죠. 법정에서는 판사님한테 핀잔을 듣거나 호통을 당하는 사례들이 생기면서 법원에 대해서 이제 좀 불신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판사님이 뭐 자기 기분대로 하나? 아니면 이거 누구 편 들어주나? 이런 오해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 예. 또 한편 변호사 입장에서도 보면 가장 많은 재판을 이제 진행하는데 그 과정에서 결국은 뭔가 판사님이 오해받을 만한 행동을 할 수 있고 또 아무리 친절한 법원을 표방한다고 한들 법정에서 그게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봉사자로서의 판사님들이 과연 그만큼의 역할을 하고 있느냐 뭐 이런 데에 대한 의문도 생길 수 있고 그래서 그것을 변호사회 차원에서 법관 평가라는 방식을 도입해가지고 판사님들이 스스로를 돌아보고 재판을 좀 더 공정하고 친절하게 할 수 있도록 해보자는 취지였었고요. 그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전체 지방 변호사회들이 공통된 사항에 대해서 공통된 기준에 따라서
모든 법관들에서 평가를 하고 그걸 연말에 발표를 합니다. 그럼 다음에 판사님들 중에 많이 개선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무료 법률 상담도 진행하셨고 지난 법의 날에 하셨더군요. 그리고 이제 뭐 법률 구조 사업, 국선 변호사 제도, 마을 변호사 제도, 대민 법률 상담 지원 바쁘신 가운데도 회원분들이 굉장히 많은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 계시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그 전주지방법원에 그 사법지원센터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무료 법률 상담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걸 변호사들이 참여해서 하고 있고요. 예. 또 마을 변호사라고 그래서 도내 각 그 시군 면 단위 주로 그런 데에서 시골이다 보니까 전주까지 잘 못 나오시고 예. 불편한 분들을 위해서 한 달에 한 번씩 뭐 읍면사무소나 주민자치센터 같은 데 나가서 상담을 해드리기도 하고 또 경제적 형편으로 직접 소송을 하시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법률 구조 사업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사업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장님도 고향이 전북 진안군이시잖아요. 예. 아무래도 이렇게 지금 마을 변호사 제도와 같은 많은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드릴 때 내 부모님을 생각하시는 마음으로 함께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장 많이 상담해 오는 내용이라고 할까요? 분야는 어떤 부분일까요? 시골의 경우에는 보면은 이제 이웃 간의 분쟁이 되게 많습니다. 특히 작은 땅 가지고도 내 땅을 뭐 침범을 했네 또는 뭐 그 과정에서 무슨 이 치고받고 뭐 싸우는 일도 있고 예. 네, 이런 일도 있고 또 자녀들 도시에 보냈는데 그 자녀들 그 방을 얻어주다가 생기는 그 전세 사기. 예, 뭐 그런 임대차 관계 예. 뭐 이런 것도 물어보기도 하고 또는 뭐 소상공인도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뭐 공사대금도 물어보시고 또 우리 집 공사를 했는데 공사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뭐 물이 줄줄 샌다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이런 것도 물어보시고 아주 다양합니다. 진짜 뭐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모든 게 다 궁금하고 모든 게 답답하고 도움을 받았으면 하는 그런 내용들일 텐데 정말 큰 도움의 손길을 주고 계십니다. 나눔 확산 차원에서는 그 굿네이버스라든지 또 우리 변호사분들 그 바쁜 가운데서도 어떤 경제적인 지원, 법률적 지원을 함께 하고 계시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크게 하는 것은 회 차원에서 연말에 예. 회원들의 성금을 모아서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예. 사랑의 열매 또는 정식 명칭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기부도 하고요. 예. 그 외에도 이제 예전에 뭐 강원도 산불 났을 때도 성금을 주는 경우도 있었고 예, 여러 가지 그런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저희들이 성금을 모아서 하기도 하고 아니면 아예 변호사들이 자체적으로 또 모금해서 예.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변호사님들 중에 한 40명 정도 되는 분들이 약 18년 전부터 어떤 걸 해봤냐면은 그 당시 기준으로는 이제 급식비가 없어서 점심을 못 먹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고생들 상대로 대상으로 급식비를 주는 모임을 했고요. 그때는 명칭이 결식 아동 모임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급식이 확대가 됐습니다. 무료 급식이 확대가 돼서 그 이후에는 이제 급식비를 지원하진 않고 매월 약간의 그 생활비를 주는 방식으로 해서 지금은 모임의 명칭도 청소년과 함께하는 모임으로 바꾸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략 한 3억 원 정도 지원된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제 전북지방변호사회를 이끈 지 1년 8개월. 공부를 참 너무 잘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24살에 합격하셨고 진안이 고향이시잖아요. 공부하는 게 그렇게 재밌으셨어요? 사실 공부가 재밌다는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그래도 반은 맞으시네요. 예, 저는 어릴 때부터 좀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뭐 뭔가 새로운 정보가 눈에 들어오면 그걸 계속 저장해 놓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주로 좋아했던 책도 백과사전류. 예, 어릴 때 그 학습 대백과사전 예.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걸 되게 많이 봤고 아니면 소설책도 많이 보고 이제 이런 건 재밌습니다. 그렇지만 시험을 위한 공부는 아주 지겹습니다. 그 누구한테 다 그럴 겁니다. 예. 네. 그런데도 사법고시를 그렇게
일찍 이른 나이에 합격을 하셨다는 건 공부가 그래도 어느 정도 시험에 적성에 좀 맞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 진안에 대한 이야기를 한 이유는 우리 이제 고향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만 고향을 위해서 더욱더 남들보다 더 애틋하시고 또 후배들을 위한 후원도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그런 마음이 여전히 시간이 지나도 더 가슴속에 있는 자리매김이 공고해지나 봅니다. 예, 사실 제가 진안을 떠난 것은 1978년이니까 굳이 말하면 한 46년 됐습니다. 거의 50년 가까이 돼가고 있는데도 어릴 때의 기억이 굉장히 생생하게 있습니다. 예. 뭐 봄에는 진달래 꽃 따먹고 오디도 많이 따먹었고요. 여름에 뭐 물고기 잡고 친구들하고 수영하고 또 가을에는 메뚜기 잡았고요. 어. 또 뭐 겨울에 썰매 타고 이런 기억들이 있는데 지금도 사실 지난해 몇 달에 한 번씩 갑니다. 예. 이제 어릴 때도 할머니 계시고 친척들도 계시니까 뭐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도 갔었고 성년이 되어서도 계속 친구들도 있고 하니까 가는데 가면 정말 어릴 때의 기억도 나고 뭐라고 할까요? 그 어릴 때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그 추억이 좀 더 생생한 장점은 있는데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그 어릴 때 봤던 것과 지금 보는 것의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아, 그만큼 지난해 변화가 많지 않다 이런 예,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은 정말 상존벽해라고 해가지고 뭐 어떤 산 하나가 없어져 버리고 거기에 큰 건물이 들어서기도 하고 공장이 들어서기도 하는데 적어도 지난 읍내 쪽에 가보면 비슷비슷합니다. 좀 달라진 것도 있지만 예. 그런 걸 보면서 지난해 발전을 위해서 좀 더 기여를 해야겠다 하던 생각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작년에는 고향사랑 기부금을 내게 되고요. 동참하시고. 예. 또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장학재단에다가 돈을 좀 냈습니다. 예. 네. 법조인의 뜻보다는 문학 청년이나 예술가를 그 정서적으로 보면 충분히 그 길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왜 나는 법조인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셨어요? 사실은 현실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뭐 되게 아마 어릴 때 생각하면 그럴 거예요. 뭐 과학자가 되고 싶다. 네. 또는 청소년기에는 또 문학소년이지 않습니까? 막 좋은 시도 외고. 그런데 저희 집안 형편이 이렇게 넉넉하지 못해서 제 미래를 좀 많이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기를 지나는 과정에서 나는 뭘 먹고 살아야 되지? 이런 저런 생각하던 중에 보니까 그래도 어른들이 가끔 그런 말을 해요. 야, 너 공부 잘하니까 나중에 판사해라. 그래서 또 판사가 뭔가 알아보기도 하고요. 그 어린 시절을 이렇게 보면은 그때는 좀 군사 정권이라고 그래서 네. 사회적으로 굉장히 억압된 분위기였고 뭔가 짓눌려 있는 느낌이었는데 그런 와중에도 판사님들이 소심 판결을 하면 뉴스에도 나오고 되게 멋있어 보였습니다. 네. 그러면은 사회적으로도 성공하고 뭔가 내가 내 뜻을 펼칠 수 있는 직업으로서 괜찮은 직업이 아닌가 해가지고 판사가 되겠다 또는 뭐 법조인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자 그걸 위해서 하다 보니 공부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네. 그 저는 잘 모릅니다만 그냥 방송에서만 사실 법조 삼성 이야기하고 또 저희 이 더 특별한 전북 톡톡톡에 이제 고인이 되신 한승원 선생님을 이 자리에서 조명하는데 이제 그 후배 변호사를 모시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전북 도민들 입장에서는 이 법조인들의 이렇게 존경하는 마음을 담는 그런 마음을 사실 덕진공원에 동상이 있지만 그냥 지나치신 분들 저분들이 누굴까 관심도 없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법조 삼성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는 데는 그만큼 그분들의 존경하는 마음이 없이는 국가적으로 부를 수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후배 변호사로서는 또 그분들을 보면서 그 길을 걸어야 되겠다라는 어떤 의지도 더 생길 것 같고요. 예, 사실 법조인이라는 직업이 일단은 뭐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고 사회적으로 뭐 존경받는 직업이다 이렇게 막연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사실 사회에 대한 기여가 적다는 그런 인식이 더 강하다 보니까 법조인을 특별히 누가 뭐 기억하고 기리는 그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초대 대법원장을 하신 김병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정말 우리 사법부에
가장 큰 뜻을 세우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이승만 정권과 대립하신 분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 것들이 후배들에게 굉장히 큰 감명을 주었고 법조인의 올바른 자세를 보여주셨습니다. 또 최대교 전 고검장께서도 마찬가지로 그 권력과의 굴하지 않으신 분이고 사도법관 김홍섭 선생님 같은 경우는 마치 그 사도라는 말은 이제 천주교에서 그렇죠. 12사도를 말하는 건데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와 같은 삶을 살겠다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보여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 어떤 직업 윤리로 보나 또는 우리 삶의 지표로 보나 굉장히 의미 있는 분들인데 예. 그게 잘 안 알려졌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만성동 법원 이전 사업이 계획되었을 때 만성동에 그 세 분의 업적을 기리는 기념관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예. 많은 예산이 필요한 게 또 사실이고 예산 지원이 안 되는 걸로 결론이 나와서 일단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덕진동에 구 법원 청사하고 검찰청 청사가 있는데 거기를 전주시에서는 지금 로파크라는 법률 교육 단지를 하나 만드는 걸 네.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거기에 들어선다면 아이들에게도 올바른 법조인의 모습 또 어떤 인생의 지표로서 삼을 만한 그런 내용들을 연결시키는 기념사업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해야 될 일이 좀 많은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고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시면 언젠가는 우리가 법조삼성을 기리고 또 한승은 변호사를 기리는 우리 전북만의 또 자존감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기념비가 또 기념사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무리 전에요. 보통 법 없이도 살 사람 그러는데 우리 변호사분들은 법이 있어야 살잖아요. 아, 그렇습니다. 예. 변호사분들이 우리에게 이제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만 우리 회장님께서 그래도 법이 만인 앞에 평등해야 된다는 말처럼 우리에겐 법이 있어서 그 법을 믿고 가는 힘이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법률과 법조인으로서 좀 강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실 뭐 너무 멀리 나가지는 않겠습니다. 우리가 사법, 입법, 행정에 삼권 분립이 돼 있는 가운데 사법의 힘이라고 할까요? 권력이라고 할까요? 또 많은 오고 가는 분쟁이 있어서 그러한 정치적 맥락을 떠나서라도 우리 도민들이 이 법이라고 하는 것에 너무 어렵지 않게 또 기대고 갈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법 체계가 좀 들어서야 되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보통 법 없이도 살 사람 이런 표현은 형법적인 영역입니다. 죄를 안 짓는 착한 사람이다 이런 네네. 말인데 일상생활하다 보면 모든 게 법과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법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삶의 한 일부분인 것이 분명하고 단지 변호사를 만나서 상담을 하거나 또는 법적 분쟁을 이제 시작한다는 게 경제적인 문제하고 연결되다 보니까 좀 부담스러워하고 왠지 꺼려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정말 운이 좋아서 법적인 분쟁에 휘말리지 않는다면 다행인 것이지만 그런 법적인 분쟁이 휘말리거나 또는 법적인 피해를 입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나서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흔히 이런 말을 하죠. 그 아프면 소문내라. 내 병을 자꾸 소문내야 주변에서 그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지 않느냐 이런 말인데 법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담 후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무료 법률 그런 상담 코스도 있고 네. 또는 경우에 따라 비용을 드릴 수도 있지만 그렇습니다. 그래도 초기에 약간의 비용이 들더라도 꼭 상담하시기를 권하드리고요. 인터넷 찾아보시는 건 좀 주의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터넷에 나오는 정보는 정확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설령 그게 정확한 정보라 해도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하고 그대로 연결되는지 내 문제에 그걸 적용할 수 있는지는 예. 쉽게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전문가가 이건 이런 판례가 있다든가 하면 이 사건에 적용이 가능합니다라는 답을 드려야 되지 그렇죠. 그냥 혼자서 읽어보고 내 거랑 비슷하네 그럼 이걸로 하면 되나? 이렇게 판단하시는 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우려가 큽니다. 예. 그런 부분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정보는 너무너무 많은데 그 정보를 선별할 수 있는 힘이 없기에 꼭 그 정보만 가지고 판단하지 마시고 우리 변호사분들의 도움을, 상담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올해 말까지 이제 임기인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그렇게 긴 시간 아닙니다만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으로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만큼은 마지막까지 제가 각오를 가지고 잘 한번 해보겠습니다고 하는 부분 마무리 말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무리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작할 때 맨 처음 목표로 뒀던 것들이 회원들의 목소리를 듣자, 그리고 회원들이 불편해하는 것들을 해결해 주자 이었기 때문에 제 임기 끝날 때까지도 계속 회원들과 만나고 회원들이 불편하게 여기는 것들, 회원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찾아서 끝까지 소홀하지 않고 해나갈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마음가짐 저희도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 나오셔서 소중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더 특별한 전북 톡톡톡 전북지방변호사회 김학수 회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상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북지방변호사회는 공익활동, 나눔 확산뿐만 아니라 무료 법률 지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손길에 항상 준비가 돼 있는 전북지방변호사회 응원해 주시고요.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께서 주신 수신료로 함께했습니다.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다음 주에도 또 의미 있는 내용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